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30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또 계속 바뀌고 있죠. 오늘도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징적인 것들 몇 가지 좀 얘기하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일단 뭐 특징적으로 좀 금융주들이 좀 빠졌습니다. 다우 산업지수가 좀 밀리면서 뭐 쉐브론, 정유주 같은 것들.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 또 정유 S-오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괜찮다라고 또 나왔네요. 좀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실적이 괜찮은데도 뭐 KB금융 같은 경우도 순이익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도 주가가 좀 밀리고 시가총액은 20조. 예. 오늘도 뭐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10%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분기까지 올 뭐 작년 연간 이익 다 찍었다라고 나왔는데 주가가 12% 마이너스 나고 이런 현상들이 뭐 그동안 포지션 자체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시장이 뭔가 추세 상승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그러면 추세 하락 아니면 뭐 공매도, 숏 커버링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전략을 짰겠죠. 그 짜놓은 프레임대로 이제 맞춰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그 와중에서 이제 쇼키즈가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쇼커버링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수급적인 어떤 변동성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 이제 또 특징주 중 하나가 이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번부터 이제 대한항공하고 합병하는 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 좀 여기 보시면 국제유가 상승,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난항. 대한항공에 대해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합병 불확실성 이러면서 이제 계속 좀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크를 하면서 타이밍을 좀 체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만 원을 지지하다가 이탈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좀 과한데 최근 변동성 대비했을 때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까지 빠질 정도는 아닌데 아시아나항공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들어갔는데 이제 좀 오늘 좋은 성과가 나와서 좀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LCC 항공 저가항공사 대비해서 보시면 재무적으로 좀 괜찮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진에어나 TA항공이나 제주항공이나 이런 항공사들이 시총이 5천억에서 1조 정도 사이에서 놀고 있는데 매출이 한 1조 5천억 정도, 그 정도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으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다음이란 말이죠. 대한항공이 매출이 15조에 영업이익이 한 2조 정도 찍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7조에 영업이익 5, 6천억.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한 절반 정도 캐파로 움직이는데 시총이 얼마냐? 7,700억 나오고 있거든요. 대한항공이 7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실적으로는 한 대한항공이 한 50% 정도의 포지션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절반 정도. 대한항공은 10배 주가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괴리율이 좀 있다로 좀 판단돼서 이런 것들은 좀 싸게 들어가면 좀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이제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계속 과거에도 이 관련돼서 합병 관련 이슈가 나오면 좀 움직임이 컸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아시안 IDT. 근데 아시안 IDT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뭐 사기가 힘들죠. 이게 뭐 상한가를 갔다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매수 자체가 매수도 어렵고 매도도 어렵고. 근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호가가 이렇게 풍성하거든요. 만 원에 뭐 1,000주씩 2,000주씩 사고 팔고가 좀 괜찮죠. 유동성이 괜찮으니까 시가총액 또한 7천 정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거래나 매매 같은 것들이 좀 가능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씩 조언을 해드려서 좀 좋은 성과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롯데 관광개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조정을 통해서 조금 체크를 했던 종목이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에서 카지노를 하고 있고 롯데 그 호텔 제주도 가면 있는 거 있죠. 그쪽인데 이번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온다 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한 요때 한 9,000원 찍고 거의 17,000원, 18,000원 더블 났다가 다시 다 내려앉았더라고요. 이거는 좀 웃기지만 어쨌든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겠다 싶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조언을 드려서 좋은 성과를 좀 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그냥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대감을 올랐던데 실망은 했으나 실적으로 실망은 했겠지만 앞으로는 괜찮아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뭔가 뭐 수급적으로 아니면 합병의 난항으로 인해서 자꾸 뭔가 악성 매물 나오고 있지만
회사는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인 거죠. 그러니까 뭐 GKL 같은 종목도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실적으로 GKL 같은 경우는 뭐 현대무역센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그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지금 당장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힘들고 빠져 있지만 앞으로 1년, 2년 안에 매출이나 이익이 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또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또 13,000원이 무너진다거나 좀 말도 안 되게 떨어지면 이런 아이들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하나투어는 시초금 같은 경우도 근데 좀 계산을 해야 될 게 카지노주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카지노주 약간 프리미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은 해야 되고 좀 많이 빠지면 그렇게 좀 봐도 돼.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죠. 워낙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고 재무도 괜찮고 매출도 괜찮고 이익도 다 괜찮은데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가치주에 대한 어떤 편향된 어떤 투자 스타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으로 지금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1조짜리 회사가 매출 4조에 영업이익 3천억, 2천억 당기순에 이렇게 찍는 기업들이 잘 없거든요. 예, 은행주 제외하고는. 그래서 뭐 유통주들이 워낙 실적이 괜찮은데도 알 수 없는 대한민국 주시장의 어떤 특징, 예, 이런 기술주들만 움직이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런 시가총액 보시면 2조 6천억인데 재무제표 들어가서 보면 매출 1,000억에 당기순이 적자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현대백화점이 지금부터 로봇 사업을 시작해도 더 낫지 않을까. 현대백화점에서 로봇 장사를 해도 이거보다는 재무제표가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금성 자산이 지금 꽤 괜찮거든요. 신세계 같은 기업도 뭐 7천억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1조 6천억.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회사는 회사가 아니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롯데쇼핑도 마찬가지. 지금 회사 시가총액이 2조인데 지금 현금이 1조 6천억 가지고 있는. 그냥 회사에 가면 현금이 1조 6천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지금 2조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워렌 버핏이면 이 바로 사야죠. 이 기업을 그냥 바로 사버리는. 워렌 버핏이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만약에 산다면 롯데쇼핑은 그냥 바로 한 칸에 사서 이 1조 6천원 그냥 주식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으로 한 수익을 한 2조 3조 만들어버리면 얘가 지금 1년에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6천억보다 더 많이 버는 거죠. 당기순이익도 3천억씩 버는데 워렌 버핏이 한 20% 30% 수익 내버리면 이거 곱하기 되니까 그냥 롯데는 롯데대로 넌 경영해, 나는 주식 운영할게 이렇게 되면서 주식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운용에 자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아직 뭐 우리나라 그렇게 될 수는 없고. 그다음에 롯데 그룹도 이 단순히 롯데쇼핑이라는 기업이 롯데쇼핑만의 회사는 아니거든요. 롯데 그룹주들이 지금 오늘도 좀 괜찮은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데 저는 좀 보고 있는 게 그래도 이제 완전히 이제 코로나는 이제 끝이 났고 그런 와중에 이제 좀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롯데 그룹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롯데 칠성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한 20% 올라왔네. 롯데 웰푸드 다 올라왔네. 이제 뭐 롯데 렌탈 이런 건 조금 애매할 수 있고 롯데 정보, 롯데 손해, 이건 보험주고 롯데 하이마트도 실적이 생각보다는 괜찮았고 롯데 칠성, 롯데 푸드, 롯데 어쨌든 네. 뭐 롯데 그룹이 이제 살아나면 롯데 지주도 좀 움직임이 좀 살아날 수 있겠죠. 롯데 쇼핑도 그렇고 어쨌든 좀 시장이 가는 방향이 지금 뭔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들로 돈을 버는 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비정상적이면서도 뭔가 기업 가치는 괜찮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들이 좀 리바운드 나오는 그런 기회를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GKL, 파라다이스 이런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빠지면 좀 지금 워낙 시장이 안 좋으니까 또 빠질 수 있겠죠. 폭락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좀 관심 있게 대한항공도 지금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대한항공도 매출이나 이익 대비해서 35,000 찍고 지금 19,000원
일단은 그래도 국제유가나 세계 정세도 좀 봐야 되겠죠. 항공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카카오 그룹도 좀 과하게 좀 많이 빠졌죠. 최근에 48,000원. 예, 좀 과하게 많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NC소프트도 뭐 인터넷 네이버도 많이 빠졌고, 뭐 PR 많이 주는 아이들이 이제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워낙 뭐 지금 시장이 완전히 뭐 오늘도 현대차가 거의 뭐 이런 실적을 내면서 2%씩 이렇게 빠질 필요가 없는데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현대차, 기아차는 항상 관심 주죠. 아, 이게 좋은데, 실적이 좋은데 다른 주식이 빠질 때면 얘는 안 빠졌으니까. 예, 기아차도 그래 수익 실현하고 지금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베타 컴플리가 나왔나? 뭐 그러면서 일단은 17만 원인데 그래도 또 모르니까 주시장 얘네들 동매도를 또 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외국인이 봤을 때는 어쨌든 저쨌든 지금 뭔가 현금을 일출하려고 하고 뭐 돈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좋은 기업이니까 매도하는 족족 돈이 나오겠구나. 매수 주문이 항상 있으니까 팔아서 현금이라도 만들어 놓자. 만약에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뭐 그런 의도로서라도 주식을 팔아 나와버리면 뭐 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내년에 대해서 전망을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아놓고 또 현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이번 3분기 실적 좋고 하반기 좋고 올해 좋았는데 내년 전망이 불투명해서 외국인이 미리 알고 팔아버리면 그것도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주가가 떨어진다고 무조건 사야 되고 주가가 오르면 무조건 또 오르니까 뭐 정리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으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데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더 떨어지는 폭을 유심히 좀 봐야 되고 그래도 너무 과하다 싶으면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라도 지금은 좀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라도 뭔가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장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셀트리온도 지금 합병 뭐 앞두고 주가가 망가졌다가 지금 조금 다행히 좀 정상화되는데 녹록지 않네요. 예. 코로나 관련주들은 과거에 기준가 잡아놓은 거에 비해서 더 빠졌네요. 야, 제넥시는 뭐 끝이 없이 빠지고 박셀바이오는 이제 뭐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신풍제약도 뭐 시젠도 뭐 계속 빠지네요. 저도 이런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로봇주들 쫙 어떤 종목은 노보티즈는 34%가 빠졌고 루진노브는 72%가 올라간 거죠. 같은 날 대비 한 3개월 전에 작성해 놓은 건데 그 와중에 코난테크는 66%가 빠진 거죠. 이거 왜 이렇게 빠졌지? 예.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권리락이 있었네. 그 다음에 루닛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또 올라간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 기업의 이슈가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슈로 이렇게 또 올라가기도 하구나. 예. 또 아니군 뭐 반대로 모비스도 와 어쨌든 계속 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주의할 건 주의하고 예. 그 와중에서도 좋은데 빠지는 것들을 잘 이용해서 뭐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늘 힘든 장세 좀 수고하셨고 내일까지 하면 이제 10월이 끝나가네요.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 증시가 좀 많이 빠진 게 있기 때문에 10월까지 윈도우 드레싱이 좀 마무리되면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